1965년 봄 경상북도 작은 마을에 이순자가 태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 낮은 기와집 한 채가 이씨 집안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은 무궁화가 피어 있었고 뒤편으로는 아버지가 일구는 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번엔 딸이에요. 산파의 말에 이봉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새 아들 뒤에 찾아온 딸이었어요. 그는 작고 붉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순자라고 부르자. 순하게 곱게 자라라고. 어머니 김혜숙은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이웃들의 옷을 고치고 만들었어요. 발로 페달을 밟으면 덜컹거리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는 어머니의 등은 언제나 굽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풀을 뽑고 가을에는 수확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순자를 안을 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작은 공주. 아버지는 순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오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순자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서 따온 수박을 깎아 순자에게 가장 달콤한 부분을 먼저 주었어요. 순자는 5살이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골목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어요. 학교에 가기 전 세상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서 불렀어요. 순자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분홍색 천 조각을 순자의 어깨에 대어 보았어요. 이 옷감으로 내 옷을 만들어줄게. 정말요? 그럼. 우리 딸 예쁘게 입혀야지. 어머니의 손길은 바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오빠 민수는 15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오빠 민호는 13, 장난기가 많았어요. 셋째 오빠 민주는 11살, 순자보다 6살 위였습니다. 오빠들은 낮에는 학교에 갔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거들었어요. 오빠, 같이 놀아요. 순자가 말했지만 오빠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마당 한쪽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가끔 오빠들이 지나가며 순자의 머리를 툭 치고 갔습니다. 꼬맹이. 순자는 그게 오빠들의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1972년 봄, 순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준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입고 학교에 갔어요. 교실은 시끄럽고 낯설었지만 곧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이순자, 너 공부 잘하네.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순자는 숙제를 빠뜨리지 않았고 글씨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아버지는 순자의 100점짜리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벽에 붙여놓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밖 먼 곳에서 품팔이를 해야 했어요. 일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금방 온단다. 우리 공주 잘 있어. 아버지는 순자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메고 새벽길을 떠났어요. 순자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일주일, 2주일, 때로는 한 달씩.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바빠졌고 오빠들은 더 거칠어졌어요. 순자야, 저녁 차려놔. 어머니가 재봉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9살이었지만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작은 손으로 무거운 뚜껑을 들어올리며 쌀을 씻었습니다. 오빠들은 저녁을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이불 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빠, 빨리 와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개 짖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이웃집 갔다 올게. 순자야, 오빠들이랑 있어. 네. 어머니가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순자는 거실에 앉아 공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리고 나비를 그렸어요. 오빠들 방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첫째 오빠가 나왔어요.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순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오빠, 우리 방으로 와. 순자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린 순자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자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어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순자의 세계는 어두웠어요. 순자야, 밥 먹어. 어머니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놓인 밥그릇은 그대로 식어갔어요. 순자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00점짜리 시험지는 더 이상 벽에 붙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어요. 순자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더구나. 무슨 일 있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오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넌 거짓말쟁이가 될 거야.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 집안 망해. 내가 유혹한 거라고 할 거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불렀어요. 순자야, 같이 놀자. 나는 괜찮아. 왜? 요즘 너 이상해. 그냥 피곤해.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떠났습니다. 순자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두려웠어요. 골목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서 순자는 멈춰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에는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페달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응, 왔니? 빨리 씻고 숙제해. 어머니는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늘 끝에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발소리는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도감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보름만이었어요. 순자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우리 공주 잘 있었니? 아버지가 순자를 안아 올렸어요. 순자는 아버지 목에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전했어요. 아빠, 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들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 오빠가 순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담긴 경고를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그래, 우리 공주 씩씩하네. 아버지는 순자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또 떠났습니다.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네. 순자는 대답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순자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또 일어났어요. 순자는 저항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싫어. 하지 마. 둘째 오빠가 순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러. 엄마 온다. 엄마, 엄마. 목소리는 손바닥에 묻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순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스카프로 가렸습니다. 순자야, 학교 가자. 친구가 불렸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갈래. 왜? 아파?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진실보다 쉬웠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빠졌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순자가 많이 아픈가요? 어머니가 현관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감기가 심해서요. 곧 보내겠습니다. 그러세요. 걱정이 되어서요. 순자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랬나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사춘기인가 봅니다. 선생님은 돌아갔어요. 순자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어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구해주세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얼굴이 많이 상했네. 살 좀 쪄야겠다. 그래. 점심시간 급식을 받았지만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토했어요. 몸이 자꾸 거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자는 멈춰 섰어요.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괴물의 입처럼 보였어요. 들어가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걸음씩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빠들은 방에 있었어요.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순자야. 셋째 오빠가 불렀어요.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뭐? 이리 와. 할 얘기 있어. 싫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 해.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해. 하지만 누구에게? 아버지는 멀리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빴습니다. 선생님은? 경찰은? 이웃은? 순자는 공책을 꺼냈어요. 연필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썼어요. 오빠들이 나를.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가 젖었습니다.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빠, 엄마. 공책을 덮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겼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밤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내일은 꼭 말할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모레가 와도 순자는 침묵했어요. 침묵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은 감옥이 되었어요. 11살 순자는 그렇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책상 앞에 앉았어요. 연필을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를 적었어요. 아버지께. 저는 아빠의 딸 순자입니다.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비뚤어졌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오빠들이. 연필 끝이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11살 순자는 표현할 말을 몰랐습니다. 아빠, 빨리 집에 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요.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어요. 우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순자야, 뭐하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순자는 편지를 책 사이에 숨겼습니다. 숙제요. 그래. 학교 가야지. 어머니는 문을 닫았어요.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날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편지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방을 뒤졌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적였어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첫째 오빠가 웃었어요. 순자야, 요즘 일기 쓰니? 순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니, 거짓말. 편지 쓰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가 편지를 찾았습니다. 재미있더라. 동화책 같아. 둘째 오빠가 낄낄거렸어요. 아빠한테 보내려고 했대. 귀엽지?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편지 보내면 아빠가 실망하실 거야. 첫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협박이었어요. 넌 착한 딸이잖아. 착한 딸은 가족을 힘들게 하지 않아. 순자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순자는 보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응? 순자야, 어디 아프니? 저 상담하고 싶어요. 보건 선생님은 순자를 침대에 앉혔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는 컵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집에서 오빠들이. 보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애들이 싸웠어요. 잠깐만, 순자야. 선생님, 금방 올게. 보건 선생님이 뛰어나갔어요.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보건실을 나왔어요. 다음에 다시 와야지. 하지만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순자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토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순자야. 친구가 순자를 흔들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보건실 가자. 친구들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은 없네. 요즘 밥은 잘 먹니?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집에 가서 푹 쉬어. 순자는 조퇴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벌써 왔니?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 방에 가서 자거라.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배가 콕콕 쑤셨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비었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엄마. 소리쳤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피가. 어머니가 화장실로 왔어요. 순자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초경이구나. 초경이요? 그래.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어머니는 순자에게 생리대를 주었습니다.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해. 남자애들 조심하고.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애들이요? 아기 생길 수 있어. 조심해.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들이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혹시. 공포가 밀려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배를 만졌어요.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아기가 생기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또 토했어요. 그 다음 날도 토했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자주 토하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왜 그래? 그냥 감기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안 됐어요. 의사가 알면 안 됐습니다. 모두가 알면 안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하는 건 멈췄어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아빠. 순자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땀과 흙과 담배 냄새. 하지만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우리 공주 많이 컸네. 아버지는 순자를 들어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무거워서 못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컸구나. 아버지가 웃었어요. 순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아빠, 응, 저. 아빠한테 할 말이. 오빠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첫째 오빠가 순자를 쳐다봤어요.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지. 아버지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첫째 오빠가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순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아프실 거야. 가족이 무너질 거야. 다 내 잘못이 될 거야. 오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순자는 손을 내렸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계속 참아야 하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언제까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마을은 잠들었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순자의 침묵은 깊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시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잠갔어요. 책상을 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의자도 쌓았어요. 이러면 못 들어오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밤 11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소리. 가까워지는 소리. 문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순자야. 셋째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싫어. 뭐? 싫다고. 순자는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흔들렸어요. 오빠가 밀고 있었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술 거야. 부서. 그럼 엄마가 깰 거야. 엄마는 안 깨. 약 먹고 잤어. 쿵. 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쿵. 책상이 밀렸어요.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셋째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둘째 오빠도 있었어요. 왜 이래? 갑자기. 순자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순자야,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사이? 무슨 사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들은 오빠가 아니야. 둘째 오빠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괴물이야. 괴물들. 순자는 책상 위에서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끝을 오빠들에게 겨눴어요. 가까이 오면 찌를 거야. 너 미쳤니? 미친 건 오빠들이야. 셋째 오빠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가위 내려놔. 다칠라. 내가 다치는 게 나아. 오빠들한테 당하는 것보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가위가 떨렸어요. 왜?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둘째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넌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순자는 소리쳤어요. 오빠들이 나한테 한 짓 다 알아.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알아. 시끄러워. 엄마 깬다. 깨면 좋아. 다 말할 거야. 순자는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팔을 잡았어요. 나. 가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컥 소리가 방을 울렸습니다. 엄마. 순자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첫째 오빠가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헝겊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못해? 첫째 오빠가 순자의 입을 막았어요. 헝겊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는 발버둥 쳤어요.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프게 하기 싫은데. 첫째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순자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새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널 용서 안 해. 절대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였어요. 오빠들이 멈췄습니다. 첫째 오빠가 헝겊을 걷었어요. 엄마 깼네. 둘째 오빠가 순자를 놓았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였어요. 너희들 뭐해? 어머니가 방 안을 봤어요. 넘어진 책상, 떨어진 의자, 바닥에 가위. 그리고 울고 있는 순자. 순자야? 순자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순자는 입을 열었어요. 말하려 했습니다. 모든 걸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첫째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순자가 악몽 꿨나 봐요. 소리 지르길래 깨우러 왔어요. 악몽? 네. 자꾸 소리 질러서요. 어머니가 순자를 봤어요. 순자야, 악몽 꿨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저 악몽이 아니야? 엄마, 오빠들이. 셋째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순자가 요즘 스트레스 받나 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나? 아니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오빠들이 나한테 뭐? 어머니가 물었어요.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말해봐. 오빠들이 뭐 했는데?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빠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말하면 넌 끝이야. 아무도 안 믿어. 엄마도 안 믿어. 순자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밤낮으로 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순자야, 빨리 말해. 엄마 피곤해.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악몽. 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몽 때문에 이 난리를 쳤어? 방 좀 봐. 엉망이잖아. 죄송해요. 내일 치워. 그리고 일찍 자. 학교 가야지. 어머니는 돌아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오빠들은 순자를 봤어요. 첫째 오빠가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들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위를 집어들었어요. 나를 봤습니다. 반짝였어요.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 손목에 가위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날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위날이 흐려졌어요. 엄마, 아빠. 가위가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깍, 깍.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살아야 해. 아빠 볼 때까지는. 순자는 일어났어요. 책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의자를 주웠어요.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말할 거야. 누군가는 들어줄 거야. 누군가는 믿어줄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순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폐가 시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깨어나고 있었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해야 해. 오늘은 꼭.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노크하려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어.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순자를 봤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니?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어요. 선생님. 응? 저. 상담. 그때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회의 시간입니다. 아, 네. 순자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선생님이 나갔어요. 순자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순자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순자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그 다음에도. 2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더 많이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자주 빠졌어요.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심하게 아팠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파요. 어머니가 순자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도 있네. 병원 가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가자. 어머니는 순자를 일으켰어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진찰했어요. 배를 눌러봤습니다. 순자는 움찔했어요. 여기 아프니? 네. 언제부터 아팠어? 오래됐어요. 의사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밀 검사를요? 검사요? 뭐가 문제인가요? 일단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자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피를 뽑고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니?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순자와 어머니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왜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나요? 의사가 순자를 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의사는 잠시 순자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환자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말 못하는 게 있거든요. 어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갔습니다. 의사와 순자만 남았어요. 순자야.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 힘든 일 있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도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면 안 믿을 거예요. 믿어. 선생님은 믿어. 정말요? 정말이야.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응급 환자 왔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일어났어요. 순자야, 미안해.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의사는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또 못했어.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가자. 집에.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구름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답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플까?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3달 만이었어요.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우리 공주. 아버지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빠. 왜? 보고 싶었어? 응.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규칙적이고 든든했습니다. 이 품에서 영원히 있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순자를 내려놓았어요. 아빠 피곤하다. 잠깐 쉬어야겠다. 응. 푹 쉬어. 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순자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주일, 2주일. 아버지는 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간다. 어디로요? 충청도 쪽. 거기 공사장에 일이 있대. 언제 와요? 글쎄. 2달. 순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도 못 말하는 건가? 아버지가 떠나는 날 순자는 대문 앞에 섰어요. 아버지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 우리 공주. 아빠. 응? 순자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는. 왜 그래? 울어.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공주. 아버지는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아버지. 멀어지는 아버지. 아빠. 다시 돌아와줘. 제발.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언젠가는. 순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올 거야.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야. 아니면 내가 나를 구할 거야. 까치가 울었습니다. 깍, 깍. 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자유로워질 날을 믿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방문을 닫았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글자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온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공책을 덮었어요.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반드시 왔습니다. 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자신만의 새벽이 오기를.